네, 안녕하세요. 정성 2기 6회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2는 출제를 안 했고 물음 1만 출제를 했는데 물음 1의 질문을 먼저 보면 갑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 요건 쓰라는 소리죠. 그래서 아래에서 하늘 세 번째 줄에 3월 8일 날 제소기간을 써야 되겠죠. 3월 8일 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제소기간이 정의된지 여부 판례 제한적 긍정설 심판을 거친 경우 사안처럼 심판을 거친 경우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제기했다. 여기까지 제가 냈었죠. 중간에 이제 그 이후에 거부 처분이 나오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돼서 협의의 소액이 없다.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대상적 격은 이제 신청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승진 발령, 승진 임용, 이게 이제 수익적 처분인데 받지 못하게 되자 부작위가 성립했다. 그래서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서 1번 대상적 격 부작위 성부, 1번 신청권의 필요 여부에서 이제 필요설, 불려설, 필요설이 있으나 필요설이 타당하다. 여기를 이제 많이 써줘야 되겠죠. 나머지 법률상 의무, 응답 의무대 상당 기간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이다. 뭐 이런 거 써주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소 기간에 대해서 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정의되지 않는다. 부작위 성질상 그런 견해도 있지만 판례를 택하면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적용된다. 그래서 판례 왜냐하면 38조 2항에서 20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거를 달아서 쓰시면 되겠어요. 제소기간 준용된다. 그럼 이제 이 송달 받은 날 2월 20일로부터 90일 내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다. 만약에 이제 물음 2도 특기급인데 중간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8월 1일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는 거. 이건 이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변경이 되는데 38조 2항에서 22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처분 변경 소변경이 아니에요. 문제 내보면 처분 변경 소변경으로 답안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37조에 의한 21조 종류 변경 소변경에 해당하느냐. 사안이 만약에 거부 처분이었는데 부작위로 잘못 판단해서 소직했을 경우에는 소송 용역을 잘못 선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21조 종류 변경 소변경에 해당하지만 사안은 부작위 제대로 인식했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소송 용역을 잘못 선택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부정된다 하는 부정설이 있지만 문헌에 충실한 해석을 해서 종류 변경 소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된다. 긍정설을 택하시면 이제 요란 경우에도 37조 21조인 소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류 변경 소변경 의 취지 요건 절차 그런 거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음 2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문에서 이제 5번째 줄에 전자문서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알렸고 일간지도 보도됐다라는 말이 이제 조리상 판례에 의하면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이 지문을 활용해서 포섭하시면 되겠어요. 신청권 필요 여부에서. 그래서 쟁점 부작위 성부 성립 요건 쓰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작위 제소기한 준수 여부 준용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성부에서 사안의 경우에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요걸 이제 강조하셔야 되겠죠. 판례. 그 다음에 3번 제소기한 준용 여부 부정설 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논거 부작위는 판결시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법률관계 행정법관계 안정성 이게 이제 제소기간의 취지죠. 조속히 확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 두 가지 논거. 제한 준용설은 바로 제기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지만 성질상 그 다음에 38조 2항 20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해서 심판을 거친 경우 사안의 경우죠. 적용된다. 타당하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 처분이 나온 것까지 냈다면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돼서 협의 소용이 없다까지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문제로 연결할 때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거부 처분 취소성으로 소명할 때 긍정설에 의하면 긍정설에 택하시면 구소 요건에서 각각 판결 전이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신소가 적법해야 되는데 신소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취소성의 제소 기간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소변경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초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이니까 제소기간 준수한 것이다. 이 판례를 써주는 게 고득점 포인트예요. 다음에 문제 2번의 경우에, 문제 2번도 좀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이에요. 당사소송의 핵심 테마는 항고소송과의 구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사소송과의 구별인데, 이 문제는 첫 번째 것 항고소송과의 구별을 1유형이고 민사소송과의 구별을 2유형이라고 하면 얘는 1유형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례 법리를 보면 판례 법리 법령 원래 이제 법을 해석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법령 공법령에 따른 각종 공권력 자격이면 처분이고, 공법상 계약에 따른 지연금 환수 이런 것은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처분인 경우는 공법을 집행한 경우인데, 이런 판례들 써 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 중에 이제 요 두 가지 판례 다 A급들이죠. 그다음에 3번 공법상 계약인 경우 요 판례를 낸 거죠. 중소기업 정보진흥원장과 이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공법상 계약이고, 그다음에 이런 통보는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그래서 얘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라는 요 판례를 써주시는 것이고, 나머지 판례를 좀 많이 써주는 게 고득점 포인트다.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가 보면 여기 협약을 체결했다. 공법, 공익 달성을 위한 협약, 공법상 계약이 체결되었다. 근데 이제 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원금 환수, 참여 자격 제한 이런 통보를 했는데, 이 한편이 이제 뭘 뜻하냐면 이 공법에는 규정이 없다는 말은 이 공법을 집행한 게 아니다. 공법상 계약을 집행한 것이다. 이걸 이제 사안 포섭하실 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 통보가 위법하다면 이 사건 통보에 대해서 가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 수단이니까 당사자 소송이다. 공법상 법률관계 의사표시이니까 그 이제 사안의 해결이죠. 그래서 사안 해결했을 때 여기 18조 등은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여기를 강조하는 게 득점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1유형 항고소송과 구별인지 2유형 민사소송과 당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인지는 판례 제 교재 정리된 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이 1,000만 원 위법할 때 납부했을 때 1,000만 원 자체를 없애는 소송은 취소소송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2,000만 원 손해는 국가배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이게 이제 다소는 공법상 법률관계니까 당사소송, 판례는 사법상 법률관계니까 민사소송. 그다음에 1,000만 원 낸 돈을 달래는 소송이 부반소죠. 부반소 역시 공법상 법률관계니까 당사소송, 판례는 원칙 사법상 법률관계니까 민사소송, 부가치세이면 공법상 법률관계니까 당사소송. 처분이 수용이고 처분이 적법하다면 1억을 달래는 손실보상금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역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 다솔 당사소송, 판례 원칙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니까 민사소송. 다만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이니까 당사소송. 이런 거, 요 세 가지 플러스 이제 국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따른 공공계약의 경우 국가 지자체 당사자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국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할 때 공공계약에 관한 법은 판례에 따르면 이제 사법상 계약이지만 다소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이다 해서 당사소송이다. 이렇게 요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